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 오늘은요,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변화를 정리할 수 있다. 2. 단군 왕검과 팔조법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 3.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과 유적 3가지를 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궁수입니다. 우리 벌써 몇 번째 만나요? 3번째. 와, 벌써 3번째예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러 올 때요, 오늘은 또 무엇을 얼마나 알차게 가르쳐줄지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 제자들도요, 공부 좀 하셨어요? 아, 눈치채셨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요, 몇 개 물어보고 수업 시작하려고요. 일단 좀 쉬운 거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최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그렇죠. 신석기입니다. 아, 너무 쉬웠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신석기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락바퀴. 우리 제자들 잘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제자들께서 잘 공부를 해오셨으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핵심 콕! 이에 쏙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은요, 미리 보는 연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와서 이제 청동기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의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바로 힘 있는 사람이 청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설립되어진 바로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 보니까요, 청동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나라가 건국된다고 했는데 왜 고조선은 청동기가 들어오기 전에 있어요? 잘못 만드셨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고조선이 먼저야? 청동기가 먼저야? 정확히 연도를 따지기보다는 우리 삼국유사에 보니까요, 단군 왕검께서 기원전 2333년, 아니어도 돼요. 기원전 2333년, 이때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아, 그만큼 우리 고조선이 정말 오래된 나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피신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모습 볼게요. 저 미리 말씀드려요. 이 시기 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물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 그렇죠?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아, 근데 저 했던 소리 또 해도 돼요? 청동기의 재료인 구리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지는 못하고 누가 지배층만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더라. 자, 그래서요, 우리 예전에요, 사진 특강에서 봤을 때 청동기 시대 때 그 부족을 지배했었던 족장님의 모습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까요? 자, 우리 족장님 한 손에는 청동검을 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또 한 손에는 청동방울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슴에는요, 청동거를 들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림이 참... 자, 그래도 지배층이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 선생님,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는요, 무엇을 사용하는데요? 농사 지을 때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을 해요. 자, 청동기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간석기를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눈 크게 뜨시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생긴 모습을 딱 보니까요. 뭐처럼 생겼어요? 반달처럼 생겼죠. 그쵸? 자, 그래서 반달 돌칼. 반달 돌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구멍을 뽕뽕 하고 뚫어줍니다. 여기 끈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벼 이삭을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우리 제자들이요. 많이들 실수를 해요. 반달 돌칼, 간석기, 그럼 이거는 신석기 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반달 돌칼은 언제 거라고요? 청동기 시대라는 거. 저랑 약속해요. 뭐 하지 않기로, 틀리지 않기로.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변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드디어 재배하는데요. 바로 벼 재배가 가능해져요. 저는요, 더 이상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청동기 시기 때 재배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무슨 말이냐? 역사도요, 이어져 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벼를 재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소리고,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생산되어지는 게 많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마을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쭉 이어질 수 있겠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움집이요, 훨씬 더 커졌어요. 개수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요, 주변에 있었던 부족과 자꾸 그렇게 싸움이 많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선생님의 그림에 두 번째 충격 받고 있나요? 그래도 기억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석기 시대까지는요, 먹을 게 부족해서 항상 문제였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니까 이제 먹고 남는 게 생겨요. 그때부터 이건 내 재산이야. 아니야, 이건 내 재산이야. 라면서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이걸 바로 조금 말이 어려운데 사유재산제라고 불러줍니다. 재산의 개념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청동기 시대는요, 힘 있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재산의 개념도 등장하고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졌네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계급이 발생되었습니다.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힘 있는 부족은 조금 힘이 약해 보인다. 아니면 쟤네들 농사가 많이 잘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공격을 해서 더 영역을 넓혀요.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드디어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고조선이 됩니다. 어떻게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이해가 잘 되세요? 맞아요.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신 내용은요, 그냥 쓱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신석기와 구분되어지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청동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지배층만 사용하더라. 드디어 벼를 재배할 수 있게 되더라. 사유재산제가 등장합니다. 계급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나라가 건국됩니다. 그 나라 이름은 고조선입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는데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남겨준 바위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울산에 있는 반구대이고요. 여기에 바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 보다 자세히 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선사시대의 조상들은요, 동굴 벽이라든지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뒀어요. 특히 이 반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속에 있는 걸 봤더니요, 사람 모습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여기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멧돼지를 비롯한 동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고래를 상당히 잘 잡았던 거 알고 계세요? 고래를 비롯한 바다 동물들의 모습도 있는데요. 이게 200여 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궁금해요. 아니 선생님, 바위에다 그림 그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왜 굳이 그렸을까요? 자, 이거는 사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꽤 어려운 청동기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보는 한눈 핵심 정리. 자, 이번엔 여러분들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수립되었던 첫 번째 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고조선은 내용이 조금 많죠, 그렇죠? 자, 그중에 일단 시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군왕검 이야기부터 출발할게요. 자, 단군왕검 이야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데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궁금함 생기지 않던가요? 아니, 언제적부터 이게 책에 남아 있었지? 이런 궁금함이요. 없으셨군요. 그냥 엄마가 사다 줬으니까 읽은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었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 저기 고려시대 때 가니까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처음으로 단군왕검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의 첫 번째 나라니까 잘 기억하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단군왕검 이야기가 또 어떤 건지 봐야 되겠는데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였다. 하느님의 허락을 받은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왔다.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며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으나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곰은 잘 참아내어 3-7일 안에 여인이 되었다.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다를 도읍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하였다. 자, 우리 제자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이미 앞에서 사진 특강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믿지 못할, 그렇죠. 곰이 쑥과 마늘을 먹는다고 갑자기 뿅 하면서 사람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안에는 숨어있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억을 봤더니 환웅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조선 이 나라는 처음부터 백성을 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래요. 아, 좋은 뜻이었구나. 니은 뭘까요?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이끌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라를 하나 세운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하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는 일단 돈이 조금 많은 신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 많이 줄 수 있는 신하와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신하가 필요할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아니라 비, 바람, 구름과 관련돼 있대요. 왜요? 그렇죠. 농사 지으니까 이 시기는
농사짓던 사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디귿.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일단 환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동물을 숭배하는 부족도 되게 많았어요. 자, 그중에서 웅녀를 의미하는 건 바로 뭘까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말합니다. 결국 하늘 숭배하는 부족과 곰 숭배하는 부족이 결합을 해서 고조선을 세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죠. 하나만 더 볼까요? 리을. 단군한검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단군한검. 단군한검은 제 이름 같은 이금수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봤더니 단군이 의미하는 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분. 왕검이 의미하는 건 지배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정치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님, 목사님, 스님에 해당하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선생님 지금은요, 종교적인 거랑 정치적인 거 나눠져 있어요? 예, 나눠져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고조선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한 명의 지배자가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담당하고 한 번에 다 했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림 그렸던 거, 한 손에는 검, 또 한 손에는 방울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런 거였군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그냥 알고 있었던 이야기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거 자체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이번 참에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진들은 선생님 왜 붙여두셨어요? 이거는 고조선과 관련된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물과 유적은 고조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거예요. 그럼 일단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뭘까요?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탁자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이거를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 여기 톡을 보니까 빗금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톡이라고 하는데요. 청동기 시대 때는 민무늬 톡이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건요, 미송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미송리식 토기. 이거 자신 있지 않나요? 청동으로 만든 검이다라고 해서 동검이라고 불러주는데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거 왜 보여주셨나요? 이건 고조선이 어디까지 힘이 미쳤는지 그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고조선 사람들이 워낙 이것들을 이제 즐겨 썼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과 유적이 많이 발굴되는 지역은 여기가 바로 고조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중국에서요, 동쪽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동쪽 가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북한 지역.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자, 이들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은 고조선에 힘이 미치고 있던 지역이구나.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말고요, 제가 고조선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을까요? 궁금한 제자들이 있죠. 제가 한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서울에서는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곳은 바로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어서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참성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먼저 사진부터 확인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참성단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에요. 근데 누가 쌓았다고 알려져 있냐면 단군왕검이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참성단과 관련된 슬프고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한 3년 전에 촬영차 갔거든요. 아침 6시부터 등산을 하였습니다. 이 참성단은 만이산에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 안 먹고 갔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정말 기어서 올라갔고요. 멀리서 참성단을 보고는 내려올 때도 기어서 내려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이산에 가실 때 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왈칵하네요. 네,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슬픈 이야기를 뒤로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고조선에서 살펴볼 모습은요. 고조선의 법입니다. 아, 선생님 고조선은요. 법이 8개예요? 예, 8개예요. 사람들의 품성이 참 착했나 봐요. 8개의 법만으로 통치가 가능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가 그 8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3가지만 남아있거든요. 그 3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직업을 정하거나 뭐 재산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8조법 중에서 남아있는 게 몇 개라고요? 그렇죠. 3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는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데려다가 노비를 삼는다.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죄를 벗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조항을 기억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또 이런 거 보고 어머 선생님 고조선에서는요. 살인사건이 많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면서 곧바로 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고조선이란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아까 전에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배상을 하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를 실수로 다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쌀을 갖다 줘요? 아니죠. 치료비를 물어줍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곡식으로 물어줬대요. 왜요? 아, 그렇죠. 이때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이다. 되셨어요? 자, 마지막 봤더니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노비? 아, 그 신분에서 봤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계급이 형성된 사회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할게요. 거기서 도둑질한 자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구분하자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예요? 아니죠. 자, 구분하자.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첫 번째 내용 정리에서 공부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재산 차이,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 5글자로? 그렇죠. 사유재산제입니다. 아, 고조선은요. 계급도 이미 성립돼 있었고 사유재산제도 유지되고 있었던 나라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요.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제자들이 워낙 잘해주시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단군왕검 이야기랑 지금 배웠던 8조법 이야기를 헷갈릴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교재 보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하던 우리의 고조선은 안타깝게도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중국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더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1단 5는 여기까지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 너무 많이 배웠어요. 한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죠? 마인드맵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벼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동그라미 조심하세요. 2번,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쵸? 자, 하지만 우리는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계급이 등장하고 그래서 국가가 등장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쵸?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면 우리가 신석기 때 공부했고요. 청동기 시대의 토기라고 하면 민무늬 토기입니다. 무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토기가 뭐였죠? 미송니식 토기인데요. 미송니식 토기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빼시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민무늬 토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은 틀렸어요. 4번, 당군항검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이번에 기억하세요.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 선생님 그러면 삼국사기라는 책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삼국유사만 기억하기. 틀렸네요. 5번, 고조선은 8조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고조선은 8개의 법이 있었다. 맞네요. 동그라미. 기본 문제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 자, 이번에는요, 우리 5개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풀어볼 문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전히 3번인 걸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은요. 문제에서도 앞에 차지하고 있군요. 맞아요. 다음은 청동기 시대에 살던 달의 일기이다. 기억에서 리을 중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청동기란 거 기억하시고요. 볼게요. 선선한 가을이 되었다. 친구들과 논으로 벼 이삭을 자르러 갔다. 우리 이거 자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복이 없어요. 머루가 날카롭게 다듬어 선물해준 반달돌칼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그렇죠. 반달돌칼은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사용하던 그렇죠. 간석기. 이건 맞습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벼 이삭을 수확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곡식을 갈아 놓으라고 하여 갈돌로 곡식을 갈았다. 선생님, 갈돌은 우리가 신석기 때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석기 때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도 간석기 이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돌을 여전히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헷갈려요? 헷갈릴 때는요, 잠깐 놔두세요. 자, 곡식을 다 갈아 밥을 지은 후 상을 차렸더니 꽤 푸짐하였다. 잡곡밥, 고깃국, 생선구이, 그리고 향긋한 산나물. 일단 니은을 조금 의심해 볼게요. 그다음 마침내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는 향긋한 산나물을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 저 고추장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고추 이거 먹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예요. 그 전에 먹었을 때는요. 김치도 하얀 백김치를 먹었어요. 되셨어요? 고추는 조선시대부터. 고추는 조선시대부터. 그러니 답은 몇 번? 아까 니은이 조금 의심이 가긴 했지만 확실한 답이 보였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오빠는 무기를 손질하며 이웃 부족과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제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무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청동검.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이웃 부족과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다 강력한 청동검 생각보다 강력해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게 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요. 마을의 규모가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선생님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마을일까요? A마을이라고 합시다.
A 마을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많이 살고 또 농사도 많이 짓는 만큼 어떤 침입의 위험이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 약속해요. 이건 울타리예요. 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강을 건너 봤더니 다른 부족이 있어요. B라는 부족이 있어요. 부족들은 바로 옆에 살지는 않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요, 자주 다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이라든지 이렇게 강을 경계 삼아서 떨어져 있는데 이 부족도 우리보단 힘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사람도 많고 토지도 많고 그래서 이쪽도요,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배자들이 앞으로 평화롭게 살자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농산물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부족과 B 부족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A 부족이 승리했다고 칩시다. 자, 결국 그러면 A 부족의 영토는 더 넓어지겠죠. 자,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까 고조선처럼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곰이 숭배하는 부족이 전격적으로 손을 잡아서 나라를 건국할 수도 있게 되는구나.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그렇죠. 바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청동기 시대 족장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족장 모습하면 갑자기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이런 말 너무 어려워야 할 텐데요. 바꿔 말하면 족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뭘까요? 제가 그렸던 모습과는 정말 달라요. 예, 뭔가 이제 힘이 있어 보이는데 답은 너무 눈에 띄네요.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1번 반달돌칼이라고요. 왜요? 반달돌칼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힘이 있는 지배자나 그러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청동에 들어가는 건 지배자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고인돌.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워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무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개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3개 문제도 더 풀어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서 시행한 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고조선 생각하셔야 되겠죠? 보기 갑니다. 봤더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가 어디서 봤던 내용이었죠? 팔조법. 계속 볼게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아까 배웠었고요. 도둑질한 자는 데려다 종으로 삼는다.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던 팔조법이 확실해요. 자, 그러면 한 개 한 개씩 조항의 내용을 봤더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회 질서가 엄격하였다라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관련된 내용이 없네요. 예, 없어요. 자, 하지만 나중에 보기에서 농사를 졌던 사회이다라고 나오면 맞는 거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도둑질한 자는 데려다 종으로 삼는다. 종이라고 했으니까 노비 신분 알 수 있죠? 도둑질은 하지마라고 했으니까 사유재산인 것도 알고 있어요. 답은 너무 어렵게 제가 문제를 풀었나요? 8조법이 아니라 12개 조항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과 관련된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토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봤더니요.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누가 단군한 검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요, 고조선을 말합니다. 워낙 익숙한 이야기니까 보기를 곧바로 볼게요. 자, 1번.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아까 이야기 봤더니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우리 거기 보니까 단군한검의 아버지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번에서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
아니죠. 단군 황검 한 명의 지배자가 제사와 정치를 다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에서는요. 그래요. 바로 웅녀를 통해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아래 두 사람은 고조선에 대해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 유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가? 가가 뭘까요? 고조선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어? 오늘날 중국의 북동쪽과 북한 지역이야. 지도가 생각나시죠? 그쵸? 자, 지도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했어요. 그럼 그곳에서는 고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유물과 유적이 자주 발견되겠네? 라고 했어요. 어떤 거였어요? 일단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보신 문제를 보니까요. 아, 선생님 고조선 문제가 그리고 청동기 시대 문제가요. 이전에 공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군요. 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의 경향들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먼저 첫 번째,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자, 이 생활 모습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건 여러분께서 신석기와 반드시 구분을 지어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군왕검 이야기와 팔조포 이야기는 워낙 잘 나와요.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의미를 분석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궁금한 거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게시판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예쁘게 인사하고 오면 저도 얼른 달려가서 아주 친절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실에 가셔서요. 필요한 자료도 다운받아 보시고요. 게시판도 오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